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차량은 GV70 페이스리프트 3.5 터보 파워트레인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차량입니다. 스포츠 패키지까지 다 들어갔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트림과 옵션에 따라서 기능은 약간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키를 볼 텐데요. 원격 시동 거는 방법은 잠금 버튼 누르고 반대편에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비상등이 들어오면서 차량에 시동이 걸리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홀드 버튼 바로 밑에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차량이 원격으로 전진을 하게 되고요. 이 세 번째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누르고 계시는 동안에는 차량이 후진을 하게 됩니다. 전진이나 혹은 후진하는 상태에서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서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한 30cm 정도를 남기고 멈추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키의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시동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 잠금 해제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잠금 해제되고 누르고 계시는 동안은 저 창문을 다 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잠금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차량이 잠기고 그 뒤에 창문을 다 올릴 수가 있고요. 잠금 해제 버튼 밑에 트렁크 여는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트렁크를 열고 다시 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트렁크를 저렇게 닫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떼셔도 트렁크는 닫히고요. 장애물이 있다면 트렁크가 중간에 닫히지 않아요. 그리고 트렁크를 열고 꾹 눌러서 닫히기 시작하는 중간에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저 상태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다시 열리고요. 길게 눌러주시면 다시 닫히게 됩니다. 트렁크를 수동으로 여는 방법은 뒷유리 와이퍼 밑에 버튼이 있고요. 잠금 해제된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 트렁크가 열려요. 그리고 트렁크 측면에 보면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이건 트렁크를 닫는 버튼입니다. 닫힐 때 중간에 한 번 더 누르면 멈추고요. 이 상태에서 이걸 길게 누르고 계시면 두 번의 비품이 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높이로 트렁크가 열리게 돼요. 그리고 그 옆에 버튼은 트렁크를 닫으면서 차체 도어 잠금까지 하는 버튼입니다. 주차하시고 이 버튼 누르고 이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렁크에서 짐을 뺄 때는 이 버튼으로 트렁크 열림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메뉴에 들어가셔서 차량 들어가시고 도어 테일게이트 메뉴에 들어가셔서 파워 테일게이트 열림 높이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잠금 버튼을 길게 누름으로써 사용자 높이 설정으로 조절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재설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완전 열림 그리고 3, 2, 1단계로 따로 또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유구 여는 방법은 차량이 잠금 해제된 상태에서 차량의 뒷면 주유구 뒤쪽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열리고요. 닫으실 때도 눌러주시면 닫혀요. 그리고 보닛 여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들 8시 방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당길 수 있는 레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당기시고요. 이 제네시스 로고 정중앙에 보면 위로 당길 수 있는 레버가 있어요. 이걸 당기시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요거 당긴 거예요. 위쪽으로 닫아주실 때는 요거 세게 이렇게 닫아 주셔야 완전히 닫힙니다. 그리고 트렁크 안을 보시면 폴딩 레버가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레버를 당기시면 이쪽 시트가 폴딩이 되고요. 왼쪽 폴딩 레버를 당기시면 운전석 뒤편과 가운데 시트가 같이 폴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전석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앞쪽 버튼부터 앞쪽으로 밀어주시면 이 허벅지 받침대가 위로 올라오게 되고요. 이 버튼을 다시 뒤로 밀어주시면 허벅지 받침대 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트를 앞, 뒤, 위, 아래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 있고요. 이건 등받이의 각도 조절입니다. 뒤로 제끼시면 등받이가 뒤로 넘어가게 되고요. 앞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주시면 등받이 각도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이 버튼은 척추 받침대를 위로 아래로 앞으로 튀어나오게 내 몸 쪽으로 붙이는 거겠죠. 그리고 뒤로 하시면 몸 뒤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체형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척추 받침대를 내 방향으로 움직임으로써 편안한 운전 자세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 회색 링을 보시면 위로 아래로 이렇게 조작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운전자 기준으로 위쪽으로 들어주시면 사이드 볼스터가 내 몸을 조여주게 되고요. 이 버튼을 밑으로 내려주시면 볼스터가 풀어지면서 내 몸하고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버튼은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안마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한번 누를 때마다 각 부위를 마사지하게 되고요. 길게 누르면 꺼집니다. 조수석도 운전석과 동일한 버튼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에르고 모션 시트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닌 이상은 운전석에 가장 많은 버튼들이 들어가 있는데 GV70
X60은 조수석에도 똑같은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상품성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은 운전석 도어 보겠습니다. 우선 자세 메모리 시스템, 이렇게 드라이빙 포지션을 맞추신 후에 나는 1번에 이 자세를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세트 버튼 누르시고 해당 번호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세트 버튼 누르고 2번에 저장하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사이드미러 각도 조절인데요. L, R 두 개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L은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조절할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R은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조절할 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L 쪽으로 눌러 놓으시고 위, 아래, 좌, 우 이렇게 한 번씩 눌러 보시면 사이드미러가 위, 아래, 좌, 우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하시는 거고요. 조수석 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R 쪽에 놓고 위, 아래, 좌, 우, 사이드미러가 위, 아래, 좌, 우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선택하기 싫다라고 하시면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R쪽,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에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후진 기어를 이렇게 넣으면 내가 설정한 각도대로 사이드미러가 아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틸트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나는 더 바닥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서 사이드미러 각도를 이렇게 조절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을 하시다가 후진을 넣어도 내가 설정한 각도대로 바닥을 비춰주게 되는 거죠. 조수석 사이드미러만 각도가 내려가냐, 운전석 사이드미러도 같이 내려갑니다. 내가 설정한 각도대로 내려가게 되고요. 나는 이 기능을 쓰기 싫다라고 하시면 이거 그냥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이드미러를 수동으로 접고 펴는 버튼이고요. 한번 누를 때마다 접고 펴고 작동이 되게 되고, 도어 잠금 해제 버튼, 잠금 버튼, 잠금 해제 버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문 여는 버튼은 모두 다 원터치로 작동을 하고요. 요건 전자식 차일드락입니다. 여기에 노란색 불이 들어와 있으면 2열에서 차량 안에서 창문도 열리지가 않고요, 차 문도 안 열려요.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뒷좌석에 반려견이나 아이들이 있다면 이 버튼을 꼭 눌러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뒷자리에 타셨다가 문 안 열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손 뻗어서 이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문 열릴 거예요. 다음으로는 스티어링 휠 왼편에 보면 이렇게 5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가장 하단부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작동 버튼입니다. 자동으로도 체결해 주지만 수동으로 체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되고요. 브레이크 밟고, 해제하고 싶으시면 브레이크 밟고 여러분 몸쪽 앞쪽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주행 중에 이거 쭉 당기고 계시면 당기고 계시는 동안은 제동이 돼요.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버튼은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을 켜고 끄는 버튼인데요. 눈이 온 내리막길을 가야 될 때나 각도가 좀 센 내리막길을 갈 때 이 버튼을 누르고 가시면 일정 속도로 차가 알아서 주행하기 때문에 엔진이나 미션에 무리가 가지 않고요.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눈길 같은 데는 미끄러지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SUV에는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쪽 버튼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를 제한하고, 짧게 누르면 제한하고 길게 누르면 완전히 해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다시 켜지게 되고요. 한번 짧게 누르거나 길게 누를 때마다 클러스터의 작동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길게 누르면 해제되었습니다 라는 경고음이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잘못 눌러서 사고가 날 일은 많이 없을 거고요. 이 버튼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능에 파묻혔다거나 눈길에 파묻혀서 동력을 끊어서 이 길을 탈출을 못한다 라고 할 때 이 버튼을 눌러서 최대한 동력을 내주면서 그 진흙이나 눈길을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버튼은 트렁크 열고 닫는 버튼입니다. 파킹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길게 누르고 계시면 트렁크가 열리고요. 다시 길게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트렁크가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내리지 않아도 트렁크를 닫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버튼은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클러스터의 조명 밝기가 얼마나 조절됐는지 나와요. 다음으로는 스티어링 휠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은 이 사이드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위로 틸트, 전후로 텔레스코픽 이렇게 따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의 위치도 이쪽 자세 메모리 시스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티어링 휠 뒤편에 있는 레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모드를 끝부분을 돌림으로 인해서 작동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세 번째 오토로 해 두시면 스텔스로 다니는 걸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이 레버를 앞쪽으로 미시면 지능형 헤드램프가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한번 미시면 지능형 헤드램프가 꺼지게 되고요. 헤드라이트 켜는 거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중간에는 지금 화면에는 막 반짝거리는 게 보이는데 실제로 제 눈에는 이게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운전자의 얼굴을 감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레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레버는 레버 전체를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수동으로 와이퍼를 작동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여기 끝단을 돌리시게 되면 후방 유리의 와이퍼를 속도 조절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오토로 해 두시고 이 가운데에 있는 버튼을 위아래로 조작함으로써 오토 와이퍼의 속도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온다라고 하시면 4단계 혹은 5단계, 보통은 3단계로 작동하시면 시야를 확보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작할 때 여기에 다 뜹니다. 몇 단계인지. 다음으로는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인데요. 오른쪽은 인포테인먼트 관련 버튼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왼쪽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거나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버튼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을 실행시키는 버튼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여러분들께서 100km/h로 달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주행하고 있는 속도, 예를 들었던 100km/h 속도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2가 켜지게 되고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닌 시내나 국도를 주행하실 때 이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HDA가 켜지는 게 아니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켜집니다. 그래서 한번 누르시면 현재 달리고 있는 도로의 종류에 따라서 켜지게 되고요. HDA가 켜지면 조향 보조까지 같이 켜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조향 보조까지 같이 켜지는데, 시내나 국도에서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조향 보조는 따로 눌러서 켜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하는 동안 속도 조절은 이 버튼으로 위로 올리면 1km/h 단위로 증가하고요. 내리면 1km/h 단위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길게 올리고 계시면 10km/h 단위로 증가하고요. 길게 내리고 계시면 10km/h 단위로 설정 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110km로 달리고 있는데 일시 정지를 하고 싶다. 이 속도 조절하는 버튼을 차량 앞쪽으로 한번 짧게 눌러주시던지 브레이크를 한번 톡 밟아주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일시 정지가 되고요. 다시 활성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 버튼 한번 앞쪽으로 눌러주시면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110km/h 설정 속도로 달리고 있다가 일시 정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속도를 줄였습니다. 약 85km/h로 속도를 줄였을 때 이 상태로 다시 세팅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버튼 한번 위로 올려주시면 현재 주행하고 있는 속도로 다시 세팅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요 밑에 있는 버튼은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한번 누를 때마다 4, 3, 2, 1단계로 조절이 되는데요. 주행하실 때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최소한으로 2단계로는 해놓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옆에 버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향 보조를 켜고 끄는 버튼입니다. 조향 보조가 켜져 있으면 도로의 곡률에 따라서 이렇게 핸들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당연히 핸들은 잡고 있으셔야 돼요. 사고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차선 유지 보조 장치를 끄고 켤 수가 있습니다. 길게 누르면 여기 주황색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이게 차선 유지 보조가 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길게 누르면 회색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차량의 속도가 60km/h가 넘어가면 차로 유지 보조가 자동으로 이게 초록색으로 변경이 되면서 켜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거는 버튼을 길게 누르면 수동형 속도 제한 보조가 켜지고요. 예를 들어서 길게 올려서 60km/h 단위로 세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속도 이상 넘어가질 않아요.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근데 저는 이 기능을 사용해 본 적은 딱히 없고요. 길게 누르시면 다시 꺼집니다. 자, 핸들에 동그란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버튼에 다양한 기능을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했을 때 폰 프로젝션을 선택을 해 놓으시고 이거 한번 누르시면 사용하시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화면이 자동으로 뜨게 될 거고요. 저는 여기에 맵 버튼을 할당을 해놔 가지고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순정 내비게이션, 이 지도 화면으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속도를 조절하는 버튼 옆에 이렇게 네모난 마름모 모양의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한 번씩 위로 올리시면 이 모드가 바뀝니다. 이 클러스터의 모드가 바뀌게 되고요. 뷰 모드를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정이 변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RPM이 나오기도 하고요. 속도랑 RPM 한번 누르면 이렇게 위젯이랑 가운데 정보랑 또 RPM은 밑에 숫자로만 뜨고 속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다음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별표 버튼도 즐겨찾기 버튼입니다. 길게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기능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폰 프로젝션 하게 되면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저는 아까 전에 여기에 순정 맵, 여기에는 폰 프로젝션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쓰고 싶을 때 이 버튼을 누르고요. 순정 지도 화면을 보고 싶을 때 이걸 누릅니다. 이렇게 사용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다양한 기능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원하는 기능 할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는 음성 인식 버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순정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길 안내를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한번 누르시고, 현대자동차 본사 가죠. 이렇게 인식률이 워낙 높아져서 불과 한 3년 전부터 저는 손가락으로 목적지를 쳐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음성인식으로 했고요. 음성인식으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창문 열고 닫고 혹은 온도 조절하고 이런 것들도 다 되니까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한 번씩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 버튼은 전화를 걸고 끊는 버튼이고요. 이 버튼은 모드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또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이 두 개의 버튼과는 다르게 다중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선택을 해놨다라고 하면 이 모드 버튼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블루투스 오디오부터 팟빵 오토까지 순환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량 조절 버튼은 이거를 문질러서 위로 올려주시면 음량이 늘어나고요. 문질러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음량이 줄어들고, 차량 앞쪽으로 한번 눌러주시면 음소거, 한번 돌려주시거나 한번 더 눌러주시면 음소거가 해제가 됩니다. 자, 그 옆에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클러스터의 위젯 정보를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위젯 옆에 동그라미 세로가 있으면 이렇게 문질러서 또 다양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독력 배분부터 다양하게 하여튼 볼 수가 있으니까, 내가 구독력 배분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거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숨길 수도 있고, 다시 길게 누르면 위젯을 다시 띄울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 한번 누르시면 또 RPM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가운데에 위젯을 또 띄울 수 있고요. 이렇게 가운데에 위젯이 떠 있을 때도 작동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OK 두 번 누르면 초기화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두 번 누르면 초기화가 돼요. 자, 다음으로는 핸들 뒤편에 패들 시프트라고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앉았을 때 왼쪽에 있는 패들 시프트를 한번 여러분들 몸쪽으로 당기시면 수동으로 기어를 한 단 내리실 수 있고요. 오른쪽 패들 시프트를 여러분들 몸쪽으로 한번 당기시면 수동으로 기어를 한 단 올릴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주행하실 때 약간 느낌 내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다음은 센터 터널 쪽 볼 텐데요. 무선 충전 패드는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센터 콘솔을 이렇게 열면 이 안에도 버튼이 있어요. 보시면 USB 그리고 충전 단자 C타입으로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UVC ON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센터 콘솔을 닫으면 이 안에서 이제 UVC 살균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12V 소켓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램프들이 UVC 램프고요. 요거는 이렇게 뺄 수도 있고 끼워 넣을 수도 있고, 닫는 거는 뭐 이렇게 그냥 보통의 센터 콘솔하고 동일합니다. 다음으로는 센터 터널 쪽 볼 텐데요. 기어 시프터는 다 아시죠? 이걸 누르면 P단으로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세게 돌리면 D, 살짝 돌리면 N단, 그리고 완전히 왼쪽으로 돌리면 후진, 그리고 P를 넣으면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토 홀드 버튼이 있는데요. 브레이크를 밟고 오토 홀드 버튼 한번 누르면 여기에 초록색 글씨가 사라졌죠. 이게 오토 홀드가 해제된 상태고요. 다음으로 활성화시키고 싶을 때는 오토 홀드 버튼 한번 누르면 이렇게 흰색 글자로 켜지게 됩니다. 주행 중에는 이게 초록색으로 변경이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이거 중립 기어 넣고 주차하실 때 이 버튼을 사용하시게 되고요. 이 앞쪽으로는 이제 지문인식 버튼입니다. 많이 사용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지문인식 버튼 하여튼 여기 있어요. 그 앞쪽으로 는 컨트롤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지도의 축적을 보시는 것처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위, 좌우, 아래로 조절해서 다양한 또 메뉴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컨트롤러가 있다라는 건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의 하나의 상징 같은 건데요. GV70도 제네시스 라인업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컨트롤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앞에는 메뉴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홈 버튼을 누르면 이 화면에 다양한 메뉴들이 뜨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터치를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컨트롤러를 조작함으로써 메뉴를 또 선택하고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뒤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백 버튼을 누르면 뒤로 가기가 되고요. 이쪽에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능의 메뉴에 따른 메뉴들이 나오게 돼요. 목적지 검색해서 메뉴 누르면 또 내비게이션 설정이나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해당 기능, 내가 보고 있는 기능의 메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 앞에 보면 이 차량은 4륜이기 때문에 터레인 모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의 주황색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위, 아래
그리고 움직이시면서 드라이브 모드를 양방향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스포츠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존재를 하고요. 이렇게 양방향으로 변경되는 거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륜을 선택하시면 터레인 모드가 추가가 되는데요. 이 푸시 버튼을 한번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터레인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오토 터레인 모드,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상세 정보를 눌러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또 나와요. 차량의 기울기라든지 앞뒤 피칭, 그리고 어디 쪽에 구동력을 보내주는지도 볼 수 있게 됩니다. 터레인 모드 비활성화 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A 오프라고 되어 있는 건 아이들링 스탑, 우리가 차량에 정차했을 때 요새 환경 보호를 위해서 시동이 꺼지게 되죠. 그게 싫다라고 하시면 이거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시동을 껐다 키면 당연히 켜지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주차 보조 시스템을 켜고 끄는 장치고, 이건 카메라 버튼인데 짧게 누르면 카메라를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저속 주행 중에 이제 길게 누르시면 자동 주차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쭉 가서 여기를 한번 눌러요. 그러면 스마트 출차가 진행이 되고요. 지금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스마트 출차를 진행하는데, 주차되는 상태에서는 이 버튼을 길게 누르시고, 차 안에서 주차를 하시려면 주차 공간이 탐색된 이후에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거나, 차에서 내려서 주차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차량의 키, 스마트 키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조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동하는 방법은 여기에 친절하게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 주차나 자동 출차를 실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버튼 길게 누르시면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센터 터널 말씀드렸고, 이제는 공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조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온도 조절은 수동으로 좌우로 돌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기준으로 돌리면 양쪽의 온도가 같이 조작이 되고요. 조수석에서 따로 돌리게 되면 운전석 온도랑 조수석의 온도가 따로 세팅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운전석 온도를 기준으로 맞추고 싶다고 하시면 이 싱크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운전석에서 돌렸을 때 양쪽의 온도가 따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같이 맞춰지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오토 에어컨입니다. 이 온도를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 23.5도로 오토 1단계로 하면 사시사철 쾌적한 상태로 다닐 수 있을 거고요. 오토 에어컨 모드가 3단계로 돼 있는 이유, 차이가 뭐냐, 이 온도로 빠르게 설정하기 위해서 3단계는 바람의 양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춥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오프는 공조, 오프 완전히 끄는 거고, 이 상태에서 오토 모드를 활성화하면 오토 에어컨이 켜지고, 수동으로도 켤 수가 있습니다. 수동으로도 이렇게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풍량을 설정할 수 있고, 똑같이 온도를 수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람의 방향은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오토 에어컨으로 돌리면 자동으로 또 오토 에어컨으로 돌아가요.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앞유리와 1열의 성에를 제거하는 버튼입니다. 비가 온다거나 눈이 좀 올 때 터널 같은 데 지나가다가 나오면 외부 온도랑 내부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성에가 생길 수 있는데, 자동으로도 제거를 해주지만 혹시라도 성에가 생길 때 이 버튼을 한번 터치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주행하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는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이 되고, 통풍 시트 이렇게 터치하면 3단계로 또 조절이 됩니다. 3단계로 켜졌을 때 길게 누르고 계시면 꺼져요. 열선 시트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무드 큐레이터라고 3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콘솔 뒤쪽에 순정 방향제가 들어갈 거고요. 이 버튼을 통해서 향의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1단계로 해도 좋은 향기가 나요. 그리고 옆에는 열선 핸들 2단계로 켜지게 되고, 저온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30분 작동하면 꺼집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수동으로 끄고 켤 수 있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옆에도 조수석 열선 시트, 조수석 통풍 시트 마련되어 있고, 싱크 버튼 위에가 내기 버튼입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외기로 돌아가고요. 내기 버튼으로 계속 다니시면 이 차 실내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졸음 운전을 할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외기 모드로 다니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외부 공기 차단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정 내비와 연동해서 터널을 들어간다거나 외부 온도 5도 이상에서 우리가 워셔액을 뿌리게 되면 자동으로 내기 모드로 전환하면서 외부에 나쁜 공기라든지 냄새가 들어오지 않게 해주니까 크게 신경 쓰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싱크 버튼 밑에 버튼은 뒷유리 열선과 사이드미러 열선을 같이 켜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에 이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안전운전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이 리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뒷좌석의 공조를 따로 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도도 따로 조절이 되고요. 오토로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끌 수도 있고요.
당연히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앞쪽에서 다 조절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우리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들 탔을 때 덥다라고 하면 네가 눌러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리어 버튼을 눌러서 조절을 또 따로 해주실 수도 있어요. 이 리어 버튼이 눌린 상태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프론트로 전환이 되게 되고요. 수동으로도 눌러서 일렬의 공조를 조절할 수 있는 메뉴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공조는 여기까지고 그 위에 버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길게 눌러주시면 인포테인먼트가 꺼지게 되고요. 다시 약간 길게 눌러주시면 다시 켜집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볼륨 조절을 할 수가 없는데 볼륨 조절을 이 버튼으로 하는 거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지도의 축적을 따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맵 버튼을 터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이 화면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내비 버튼을 터치해 보시면 통합 검색부터 뭐 주변 검색, 위치, 등록 위치, 경치 좋은 길 이렇게 선택하셔서 내비게이션 기능을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디오는 라디오 버튼이고요. 한 번씩 이렇게 누르거나 이 버튼을 한 번씩 누르면서 채널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미디어 버튼을 클릭하시면 라디오, DMB부터 지니뮤직, 멜론, 팟빵, 자연의 소리, 자,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사용하고 계시면 여기 활성화가 될 거고요. 엔터테인먼트 눌러보시면 이렇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웨이브, 티빙, 그리고 스포티비 나우, 그 다음에 아기상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기상어. 여기 앱스 누르시면 또 다양한 앱들이 마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미디어를 전체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미디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 비상등 버튼이고요. 앱들이 이렇게 떴는데 뭐 다양한 게 있어요. 게임도 있고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어학 교육도 있고 아기상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 대한민국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 별표 눌러보시면 이게 즐겨찾기입니다. 아까 전에 핸들에 있는 버튼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어떤 기능을 할당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능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다음 셋업 버튼을 누르시면 차량의 다양한 설정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고 이제는 셋업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것들, 그 중에서도 정말 필요한 기능들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예전에 제가 GV80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 밝은 게 안 나온다, 어두운 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 셋업을 누르시고요. 옆쪽으로 가시면 테마 화면 구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고요. 자, 그래픽 테마에서 화이트 테마를 누르시면 이렇게 흰색 화면으로 되고, 블랙 테마를 누르시면 이렇게 블랙으로 돌아갑니다. 테마가 블랙일 때 여러분들께서 내비게이션 화면이 잘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셋업 버튼 누르셔서 말씀드렸듯이 테마 화면 구성 들어가셔서 그래픽 테마를 화이트 테마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비게이션 화면 볼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기기 연결인데요. 차량 받으시면 핸드폰하고 이제 연결을 하셔야겠죠. 기기 연결 들어가셔서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블루투스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GV70이라고 뜹니다. GV70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페어링이라는 메뉴가 뜨거든요. 페어링 눌러주시고 허용, 그 다음에 애플 카플레이 사용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사용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예 눌러주시면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기 연결은 끝났고요. 다음으로 셋업 눌러주셔서 차량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운전자 보조는 웬만하면 건드리실 일은 없고요. 드라이브 모드, 여기 이제 마이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파워트레인하고 스티어링 휠, 서스펜션을 따로따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파워트레인에 가셔서 나는 컴포트로 놓겠다 혹은 스포츠로 놓겠다, 하지만 스티어링 휠은 스포츠가 아니라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고, 서스펜션도 스포츠가 아니라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따로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브레이크 모드도 컴포트, 스포츠 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옵션에 따라 아마 다를 거고요. 드라이브 모드 변경 알림이랑 중립주행 같은 경우는 그냥 웬만하면 건드리실 일이 없으실 거고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엔진음을 내주는, 배기음 같은 걸 내주는 건데 이질감이 좀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끄시면 되고요. 약하게나마 혹은 보통으로나마 난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난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걸 한번 이렇게 터치하시거나 컨트롤러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영상 조정은 여기서 화면의 높이나 회전, 그리고 화면의 밝기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여러분들의 그 시야에 맞춰서 조절이 돼요.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표시 정보도 어떤 걸 표시할 건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뭐 전화 정보나 라디오, 미디어는 난 보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체크 해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 클러스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밝기, 물리 버튼으로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화면 밝기 이렇게 따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클러스터 테마 선택,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연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체크 해제해 주시면 테마 A, 테마 B,
테마 C 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드라이브 모드 연동으로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거고요. 오토 스탑 누적 시간 같은 경우 뭐 별거 없고, 운전자 보조, 주행 편의 들어가셔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세요. 자, 운전 스타일 연동, 차량이 여러분들의 운전 스타일 연동해서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HDA가 실행이 될 때 자동으로 그 스타일에 맞춰서 운행을 하는 건데요.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초기화를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가속 강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앞차가 갑자기 빠졌는데 설정 속도가 너무 높다, 가속을 너무 빠르게 한다 라고 하셨을 때 이렇게 그냥 터치를 하시던가 아니면 컨트롤러를 작동하셔서 가속의 강도 보실 수 있고요. 반응 속도도 총 5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앞차가 컷인 차량, 그러니까 끼어 들어오는 차량의 반응 속도라든지 다양한 경우 반응 속도를 조절을 하는 건데요. 뭐 입맛에 맞게 사용하시면 돼요. 정답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행 보조, 차로 변경 보조, 뭐 주행 속도 자동 조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건드리실 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패스 안내 음량도 물리 버튼으로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빌트인 캠 들어가셔서 옵션이지만 빌트인 캠 들어가신 다음에 녹화 설정, 그리고 녹화 시간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설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방의 각도, 후방의 각도 이렇게 따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실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어떤 화각이 나오는지도 보입니다. 이벤트 감지 민감도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웹 매뉴얼도 따로 있고, SD 메모리 눌러보시면 연결 해제, 초기화, 메모리 위치 뭐 이렇게 다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다음 공조 보겠습니다. 외부 공기 차단이 있는데 워셔액 하고 터널 구간, 기타 차단 구간 모두 다 내기로 자동으로 변경을 해주는 거고요. 자동 환기 당연히 켜두셔야 되고요. 창문 습기 방지도 당연합니다. 자, 여기 실내 향기라고 있는데 이게 무드 큐레이터라고 명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는 이쪽에서 수동으로 조절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따로 조절할 수도 있고요. 향기 보시면 눌러보시면 두 가지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맡아보시고 어떤 냄새가 좋은지 확인하셔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자, 공조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자동 건조, 이게 애프터블로우라는 기능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에어컨을 쐬면서 주행을 하다가 시동을 갑자기 끄면, 예전에는 애프터블로우가 이제 비싼 수입차들에만 적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투싼에도 들어가는 기능이죠. 그래서 균이 생길 수 있는, 냄새가 날 수 있는 중요 부위를 말려줘서 에어컨 냄새 없이 오랜 기간 좀 탈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눌렀을 때 햅틱 반응, 이렇게 터치했을 때 햅틱 반응 강하게 할 건지 아예 끌 건지 중간으로 할 건지 약하게 할 건지 여기서 다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열선 통풍 편의, 공조 연동 자동 제어, 우리가 온도를 설정을 하게 되면 열선 핸들이 필요하면 열선 핸들은 자동으로 켜주고, 혹은 열선 시트나 통풍 시트의 작동이 필요하면 자동으로 켜주는 기능이에요. 그 옆에 보면 시트 열선 비율 조절이라고 있습니다. 운전석 같은 경우 지금은 가운데로 되어 있어서 이쪽 바닥면 좌판하고 등받이 부분이 이제 열선이 들어오는 건데, 나는 등받이는 싫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등받이 오프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터치로도 끌 수가 있고요. 컨트롤러를 통해서도 조절하실 수 있고, 빨간색 표시가 돼 있는 게 열선 시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가운데로 해놓으면 적절한 비율로 들어오게 되고요. 자, 다음 시트입니다. 시트 스위치 알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켜두시는 게 좋고요. 에르고모션 동작 알림도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에르고모션 이렇게 버튼 한 번씩 누르면 이쪽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스마트 서포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 이쪽에 볼스터가 우리 몸 쪽으로 쫙 조여들게 되거든요. 그걸 운전석만 할지 조수석도 같이 할지 뭐 이런 거 설정하는 건데 같이 해놓으세요. 그냥 에르고모션 시트 이렇게 작동 시간이랑 강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운행한 지 1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켜질 거예요. 스마트 자세 제어, 키랑 뭐 이거 입력하면 자동으로 잡아주는 건데 별로 쓸 일이 없고요. 승하차 편의, 우리가 시동을 끄고 문을 열면 이제 핸들하고 시트가 내리기 편하게끔 움직이게 되는데요. 다리가 기신 분들은 여기서 길게 해 놓으셔야 되고요. 다리 짧으신 분들은 짧게, 난 움직이는 거 싫다, 아예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수석도 당연히 시트 이동이 되고요. 핸들 이동도 이렇게 돼요. 자, 라이트 보시게 되면 실내 무드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의 밝기나 색상 다 여기서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해 놓으면 색상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색상은 이쪽에서 드라이브 모드 연동 풀고 여기서 이렇게 다양한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사용자 설정으로 가시면 원하시는 색상 선택해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 연동하면 컴포트는 파란색, 에코는 초록색, 스포츠는 당연히 빨간색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해제해서 보시면 되고요. 밝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뭐 나는 그냥 무조건 밝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별로 쓰기 싫다, 평소 5단계인데 밝게 하고 어두운 곳 주행 시 밝기 낮춤, 이런 거 해놓으면 자동으로 또 줄어드니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원터치 방향지시등, 방향지시등을 원터치 아예 내리는 거 말고 이렇게 원터치로 작동을 할 때 3, 5, 7회 중에서 어떻게 몇 회를 깜빡일 건지 설정하는 건데요. 이렇게 5회로 바꿔주시면 사용하실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지능형 헤드램프, 얼마의 속도에 작동을 시킬 건지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건데요. 이왕에 쓰시는 거 그냥 한 20km/h
버튼에서 작동하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웰컴 미러 라이트, 웬만하면은 그냥 저는 운전자 접근 말고 도어 잠금 해제 시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도 그냥 켜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헤드램프 에스코트는 시동 끄고 하차한 후에 이제 도어 닫으면 15초간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는 거예요. 고장난 거 아니니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팅 패턴도 컴포트, 자, 이렇게 옆에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뉴트럴, 내추럴, 다이나믹 이렇게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간 조명 설정도 따로 이쪽에서 하실 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라이트 끝났고 도어 테일게이트입니다. 자동 잠금은 주행할 때 건드리실 필요 없고, 자동 잠금 해제는 처음에 차량 구매하시면 시동 끌 때로 되어 있는데 P단으로 이동할 때로 해놓으세요. 그래야 잠시 정차하고 뒤에 있는 뭐 짐 꺼낼 때라든지 트렁크에서 금방 짐을 갖고 와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스마트키 이외에 눌러서 잠금 해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선호하시는 대로 눌러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테일게이트 열림 속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르게 좋아하니까 빠르게로 해놓고요. 열림 높이도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자, 원격 창문 제어, 영상 초반에 잠금 버튼을 길게 눌러서 혹은 잠금 해제 버튼을 길게 눌러서 창문을 열고 닫는 기능을 쓸 건지 묻는 겁니다. 스마트 테일게이트 같은 거는 이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이 테일게이트 트렁크에 가까이 가게 되면 경고음 3번 울리고 테일게이트 열리는 건데, 이게 어떨 때는 편하고 어떨 때는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도어 테일게이트 메뉴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키는 여러분들께서 설명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사용을 하시고요. 디지털 키 사용하시게 되면 디지털 키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키 안 가지고 다녀도 스마트폰만 있어도 이제는 차량의 문을 잠금 해제를 할 수 있고 시동까지 걸어서 주행도 무리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편의에서 보실 거는 뭐 따로 없고요. 차량 끝났고 옆에 사운드에 들어가시면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양한 음향 조절을 또 따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 선호도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이쪽 메뉴에서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세팅하시기 바라고요. 안내음 같은 경우는 뭐 음성 변경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내 음량도 이쪽에서 따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 내비게이션 안내음 중에서도 밑으로 가보시면 내비게이션 안내 우선으로 해야 노래를 크게 듣고 있다고 하더라도 놓치지 않고 내비게이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도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보조 같은 경우에는 경고 음량이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핸들 진동 경고, 핸들로 진동을 올려주는 거 싫다라고 하시면 체크 해제하시면 되고, 쓰고 싶으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주행 안전 우선 뭐 이런 거 다 켜놓으세요. 왜냐면 못 들어서 사고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켜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연결 기기 음량,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의 음량 여기서 따로 조절하실 수도 있고, 실행하는 도중에 또 따로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화면 밝기라든지 이런 거 설정하실 수 있고, 테마 화면 구성에 보시면 중앙 화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아날로그 시계를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에 시계가 이렇게 생겨요. 아니면 디지털 액자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설정한 디지털 액자 사진이 여기 뜨는 거죠. 가족 사진 같은 거 해놓으면 되겠죠. 게이지도 뭐 디지털 게이지, 아날로그 게이지, 클러스터 위젯 설정이나 중앙 화면, 게이지, 클러스터 모드 뭐 이런 것들도 정말 다양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만져보면서 적응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홈 버튼 누르셔서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있습니다. 여기서 유튜브 누르시면 아까 전에 저는 로그인을 해놨는데, 자,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저작권 때문에 아무거나 틀진 못하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게 풀화면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홈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말고 3D 설정 이렇게 다 돼 있네요. 진짜 잘 돼 있네요. 홈 누르시면 이런 화면 나오거든요. 여기서 세차 모드 누르시면, 시작을 누르면 이쪽에 떠 있는 요 기능들이 다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차를 하기에 필요한 거죠. 카메라 화면 누르시면 다양한 거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전방 탑뷰, 전방 전측방뷰, 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탑뷰, 후방 측방뷰, 후방 카메라, 서라운드 뷰. 이렇게 내 차를 밖에서 보듯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설정 들어가시면 다 있는데 이런 거는 다 켜주세요. 다음은 오버헤드 콘솔, 이쪽 위쪽에 있는 버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SOS 버튼은 여러분들 사고 날 때 누르시는 거고요. 여기 제네시스 커넥티드 버튼도 지금 누르면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일단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컨시어지 서비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불 전체 다 켜는 거, 나머지는 이렇게 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 불은 빌트인 캠 버튼인데 이걸 누르면 수동으로 녹화를 시작하고요. 10초 후에 녹화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길게 누르면 타임랩스 녹화를 시작하고요. 타임랩스 녹화를 종료하시려면 또 길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으면 문을 열었을 때 실내 조명이 켜지게 되고요. 그게 싫으시면 이렇게 꺼주시면 되고, 잔액이 92,000. 잔액 확인 버튼, 그리고 길게 누르고 계시면 최근 거래 요금은
최근 거래 요금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버튼은 하이패스 음량을 짧게 누르면 조절하는 거고요. 길게 누르면 이렇게 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길게 누르면 하이패스를 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버튼은 썬루프를 조작하는 버튼인데요. 우선 이렇게 닫혀 있을 때, 자, 여기서 이 버튼을 짧게 뒤로 미시면 이렇게 커버만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가운데 버튼을 또 짧게 엄청 살짝 앞으로 미시면 커버만 닫히게 되는 거고요. 힘 조절 좀 잘 하셔야 돼요. 되게 민감해서. 그리고 닫혀 있는 상태에서 이 버튼을 힘줘서 뒤로 미시면 커버가 우선 열리고 반쯤 열렸을 때 이렇게 썬루프도 오픈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세게 앞으로 미시면 유리하고 커버가 동시에 닫히게 되고요. 닫히는 도중에 이걸 한번 뒤로 미시면 정지됩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시면 닫히는 과정이 또 시작이 되고요. 자, 이 버튼을 차량 위쪽으로 이렇게 미시면 커버가 열리고 이렇게 틸트가 돼요. 여기만 살짝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기를 시켜야 되는 상황에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누르시면 다시 틸트 됐던 게 닫히게 됩니다. 자, 운전석에 앉아서 조작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조수석 사이드 쪽 보면은 시트를 앞 뒤로 그리고 등받이 각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조수석에도 이렇게 자세 메모리 시스템이 두 가지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2열 창문에 보면 2열에만 이렇게 선블라인드가 존재를 합니다. 자동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수동으로 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하실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주시면서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공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풍량을 수동으로 조절하거나 혹은 오토,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바람의 방향 이렇게 조절하고 끌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번 영상은 GV70 페이스리프트 3.5 파워트레인의 풀옵션 스포츠 패키지까지 들어간 옵션의 차량을 기준으로 어떤 버튼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말 짧게나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차량을 오랜만에 사셨다거나 혹은 첫 차로 이 차를 구매하셨다라고 한다면 차량 매뉴얼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차량 계약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GV70 개인 명의로 할부나 일시불로 구매하신다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영상을 또 업로드해 놨으니까 고정 댓글에 해당 영상 링크 클릭하셔서 시청하시면 되고요. GV70도 저희 카드넷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매트 준비했으니까 좌측 하단에 제품 보기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승기 영상은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시승기 시청하실 분들은 이 영상 우측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에 시승기 영상 링크를 클릭하셔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차량을 받으셨을 때 좀 빠르게 적응해서 내 차처럼 정말 스마트한 기능들 잘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찍는 거고요. 너무 이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신차 구매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차량 출고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고 없이 행복한 추억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